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도목나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내려가는 패턴은 더 큰 상승을 위한 도약이라고 볼 수 있으니 크게 겁먹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여러분들에게 폭넓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브리핑이니 집중해주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가운데 S&P 500의 변동지표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는 가파른 상승을 유지한 가운데 2018년 수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무려 15년 전인 2007년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1시에 FOMC 멤버이자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발언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녀와 샌프란시스코 연중 총재는 모두 더 높은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5월 회의 직후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등 체계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그녀의 강경한 발언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발언이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요, 연준의 관리들 중에서 그 둘은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완만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이들이 강경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 자체보다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에는 연준이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로 올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던 연준이 이제는 채권을 매각하면서 시장의 돈을 가져가겠다는 발언이기에 시장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의 이유입니다. 다시금 연준의 입금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패밀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오늘 예정돼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지난 3월 15일 16일에 진행된 FOMC 미팅의 회의록 발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오후 2시로 일정이 잡혀있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4월 7일 새벽 3시입니다. 이미 2주 전에 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데 특별할 것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2주 전과 현재 달라진 시장 상황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다른 뉘앙스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회의록 공개가 있기 직전에는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가 먼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노출됨으로써 시장의 기대치는 현재 연준의 강경한 발언 쪽으로 초점을 맞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발표에서 브레이너드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발표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이후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견해는 이번 발표에서 더 많이 공개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한 어떤 디테일이 공개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 거시적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노란색 최하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지지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동력을 얻고 상승할 수 있겠지만 노란색 추세선의 지지에 실패한다면 비트코인의 단기적 추세는 다시 하방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확히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단기적 추세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나스닥 대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마이클 셀러 형님이 포모를 일으키고 비트코인을 추매하기 위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자회사인 매크로 스트레이티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대출받은 돈으로 드디어 매수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매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개당 45,714달러의 가격에 4,167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1억 9,050만 달러치를 샀으니깐요, 하나로는 약 2,321억 원 정도 됩니다. 세일러 형님도 자신있게 매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지원군도 있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테라죠. 테라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테스트 매수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엔 이미 매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넘어갔는데 영상 작업이 끝나기 전에 결국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익명의 주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테라의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던 지갑 주소의 표기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우리 돈복남이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몇 가지 다른 뉴스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어제 스타벅스가 연내 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NFT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닌데요. 삼성이 NFT 마켓플레이스 니프트 게이트웨이와 손잡고 NFT 플랫폼에 진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TV를 통해 NFT를 검색 및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펑크 구매를 통해 NFT 시장으로 진출했던 비자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NFT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론칭한다고 밝혔고요. 메타버스의 마크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NFT 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도 이미 안내해드렸었죠. 소프트뱅크 인터넷 사업부 G홀딩스는 NFT 마켓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와 맥라렌도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 또한 전해드렸었죠. 이렇듯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노라는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린 명색의 돈복남의 구독자 돈피밀리입니다. 코인으로만 벌기에는 너무 좋은 투자처가 많습니다. NFT도 그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처이기도 하고요. 이 돈복남이가 코인뿐만 아니라 플레이투원, NFT,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등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늘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NFT에 입문할 수 있게끔 정말 어메이징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벤트는 바로 NFT 구매에 진입 장벽이 높은 형님 누님들을 위해 억조와 901일을 파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깐요. 빠르게 신청해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보이시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오늘 영상 해당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톡방 링크 주소 남겨둘 테니 거기로 들어오셔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